독서보다 우리 친구들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누누이 우리 친구들의 내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하버드대학 연구진들이 홈스쿨 스터디라고 하는 연구 결과로 독서보다 우리 친구들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유아기 아동부터 2년간의 종단 연구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는데요. 아이들의 학습 발달 정도를 어떤 요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돕는지 그 부분을 예상을 해봤는데, 먼저 이 연구진들의 예상은 부모의 소득 수준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이다. 또 학습적 자극이 풍부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 또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학습적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구라든지 장난감, 부모와 함께하는 독서 같은 것들이 연관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험 결과는 빗나갔다고 해요. 즉 아이들의 학습 능력의 성장 정도의 차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교구 또 독서 환경과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런 것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다른 조건들이 다 비슷하거나 같을 때 아이들의 학습 능력의 차이는 가족 식사의 횟수나 또 식탁 내에서의 의미 있는 가족 간의 대화가 다른 조건들보다 아이들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성장을 나타내더라 라는 거죠. 그럼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이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제가 강조드릴 것은 밥상머리 대화예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이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독서보다 밥상머리 대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우위를 매기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죠. 단지 가족 간의 식사가 중요하고 그 식사 시간에 가지는 대화의 질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좋을지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밥상머리 대화. 이 밥상머리라고 하는 부분을 빼놓고 나면 대화가 있잖아요. 이 대화의 양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먼저 하나는 담화식 대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설명식 대화예요. 이 담화식 대화는 방금 겪은 일이나 또는 바로 눈앞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말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식 대화는 시간의 텀이 있어서 이미 지나간 일이나 또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 상황에 함께하지 않았던 듣는 사람, 그 청자가 이해 가능한 정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 함께하지 않았던 듣고 있는 그 청자들, 그게 상황이 밥상머리 대화라면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겠죠. 그 가족들이 상황을 떠올리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단어를 구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담화식 대화보다 설명식 대화가 아이들의 언어 감각을 훨씬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설명식 대화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떤 상황인가?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다가 한 군데 모인 가족의 식사 자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버드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가정 내에서 식탁에서 구사하는 어휘들을 다 녹음한 뒤에 구사하는 어휘들의 종류나 수준을 확인하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거거든요. 대성그룹의 김영훈 회장은 밥상에서 가족 간의 대화를 콩나물 시루에 비유하시더라고요. 마치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밑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지만 그 빠져나간 것 같은 그 물을 먹고 어느 순간 콩나물은 키가 이만큼 자라잖아요. 이 콩나물처럼 매일 반복되는 밥상머리의 대화에서 본인은 경영의 기술적인 부분을 배웠다기보다는 가족 내에서 경영 철학을 그곳에서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밥상머리에서의 대화는 스스로 깨닫지도 못할 만큼 자연스러운 교육이었다고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가지는 이 식사 시간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낸다면 책이나 교구와 같이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만 잘 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 밥상머리 대화를 할 때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과 그 다음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제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밥 먹자. 니는 밖에 나갔다 오면 손부터 씻으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노? 니나 좀 씻어라. 저희가 조금 더 젊은 시절에 굉장히 유행했던 개그 콘서트의 한 프로그램이죠. 식탁 앞에서 침묵의 시간을 희화시켰는데 그 부분이 관객들에게 굉장히 큰 웃음을 자아내잖아요. 바로 공감대라는 거죠. 여느 가정에서나 굉장히 자연스럽게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식탁 문화. 당연히 식탁 앞에서 고성 요구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가족 간의 소소한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방향을 이끌어 나가시면 좋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의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 식탁
식탁에서 어떤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나요? 저는 아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는 이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한 숟가락만 더 먹어. 김치도 먹어봐. 나물도 먹어보자. 골고루 먹자. 먹자. 먹는 거에 굉장히 집중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첫째 아이를 2kg 초반대로 굉장히 저체중아로 낳았거든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먹이고 재우는 것에 가장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영양적으로 충분히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한데 너무 그곳에 집중하지 않아도 됐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기는 해요. 아이가 너무 먹지 않아서 고민이 되고 힘들다 하는 후배들에게는 너무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건 사실 지나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그 상황에서는 잘 되지는 않는데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시기를 다 지나고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습관에 관한 잔소리는 10절까지 안 하시도록 그 잔소리를 꿀꺽 삼키셔야 돼요. 야, 이것도 좀 먹어봐. 아, 김만 먹지 말고 밥이랑 같이 먹어. 폰 보면서 밥 먹으면 안 돼. 에헤이, 소리 내지 말고 밥 먹어. 이런 것들. 식사 시간의 대화 주제를 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끌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잔소리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고학년 아이들이 엄청 불만을 많이 가지는 이 부분. 아,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는 밥 먹을 때마다 공부 얘기해요. 네, 우리 어른들은 그 식사 시간에 조금 더 의미 있는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학교에서는 수업 잘 따라가니? 집중은 잘하고 있지? 나 때는 촛불 켜놓고 공부했어. 야, 너 조금만 더 공부만 했으면 이번 시험 망치진 않았을 건데, 그치? 야, 밥 다 먹고 나면 배운 공책 어서 적어. 이런 말들. 우리 아이들이랑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기 힘든 주제들이죠. 아마 아이들은 급하게 밥을 먹고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치 탁구처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일방적이고 지시적인 대화법은 최대한 자제하셔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대화에 참여시키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식 대화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부모님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 좋아요. 이야깃거리는 세상 무엇이든 가능하죠. 우리 부모님이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오늘 봤던 책이나 TV에 재미있었던 부분이나 떠오른 생각, 요즘 사회의 이슈거리,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나 엄청 놀랐어, 슬펐어, 오늘 기분 나빴어, 이런 감정 표현도 함께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 세상에 미얀마에 이런 일이 있었대. 마음이 너무 짠했어. 당신 생각은 어때요? 부부간에도 물어보고, 또 우리 아이에게 너 생각은 어때? 혹시 본 적 있어? 먼저 대화가 나는 어떠어떠했어 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이 너는 어땠어? 라고 물음이 이어간다면,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뭐 배웠니? 누구랑 놀았니? 이런 단도직입적인 질문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없었던 상황에서 내가 겪었던 일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대화의 양상을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는 화제거리로 가족 간의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면 가장 좋겠죠.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많은 명사들은 가족 식사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데요. 그 어떤 회의보다 가장 중요한 회의는 가족 식사 시간에 일어나는 가족회의라고 표현을 하는 명사들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게 아침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점심은 좀 힘들 거예요. 또는 저녁 식사 시간. 이게 너무 힘들다면 주말인 금토일은 함께 가족들이 식사 시간을 많이 함께 영유할 수 있도록 조절해 보시는 것부터가 첫걸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대화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렸고요. 독서가 더 좋다, 아니 그것보다 밥상머리 대화가 더 좋다, 이런 우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식사 시간을 조금 더 즐거운 대화의 시간으로 가질 수 있다면 아이들의 내적인 성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야 편식하지 마, 김치 먹어봐, 이런 이야기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즐거운 대화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